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FOMC 영향으로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2.3% 올랐고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각각 전주 대비 2.9%, 2%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지난주에 39,47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증시는 4만을 돌파했고 대만 증시는 2만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보면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와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입니다. PCE는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25일부터 일요일 31일까지 이번 주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1월, 2월 두 달 연속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PCE 물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PCE 물가지수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월 PCE는 1월보다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원 PCE는 0.3%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이날은 미국 증시는 부활절 전 성금요일 휴장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활절은 3월에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난 후에 일요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춘분은 매년 3월 20일 또는 21일에 있는데 첫 보름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도에는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첫 보름이 3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의 서구권 국가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부활절은. 그런데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처럼 쉬도록 하는 제도가 이스터 먼데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 미국을 마찬가지로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서 성목요일, 성금요일로부터 이스터 먼데이까지 5일의 부활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상당히 길죠. 공식적으로 서양에서 1년 중에 최대 명절 기간인 만큼 이 기간에 봄 축제나 여행, 매출 등이 크게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예배나 미사를 마치고 이날의 휴식을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 부활절 전 금요일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억하기 위한 날로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시장은 성금요일 날에 휴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8일에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인 2%까지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도로일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월, 2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는 양적 기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도 유가증권 보유액을 크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축소 속도를 완화한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2차례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금리 경로 전망을 다소 매파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보스틱 총재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앞으로 수주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보스틱 총재는 올해 0.25%씩
2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 전망을 한 차례로 줄인 것과 관련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헤드라인 물가 아래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스틱 총재의 발언은 페드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인 것입니다. 페드는 지난 20일 FOMC 회의 결과 연방기금 금리 5.5%로 5연속 동결을 하면서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4.6%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3회 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으로 페드가 금리 인하 전망을 2회로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페드는 기존 전망을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그 누구의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구를 추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페롤리는 노동시장이 약화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매 회의 때마다 빨라질 것이며 시장이 급격히 약화되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액 평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봅시다. 보스턴대 은퇴연구센터에 따르면 55에서 64세, 우리 여러분들도 나이가 비슷하죠? 좀 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55세에서 64세 독신 여성의 평균 은퇴 저축액이 가장 적었어요. 독신 여성입니다. 약 88,6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900만 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예요. 평균. 보스턴대 은퇴연구센터에서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은퇴 연령이죠. 독신 여성의 평균 은퇴 저축액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같은 연령대의 독신 남성은 13만 6,685달러, 약 1억 8,300만 원. 독신 여성이 은퇴할 때 저축액 평균이 1억 2천인데 독신 남성은 1억 8,300만 원. 훨씬 많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혼 부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말고 기혼 부부는 훨씬 많았습니다. 기혼 부부 기준으로는 42만 3,8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억 6,800만 원, 5억 7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 평균 부부로 보고 미국의 평균 부부 은퇴 이 저축액 보면은 5억 7천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 독신으로 사는 골드미스가 은퇴 후에 자금 부족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은 직장생활 중에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수입이 적지만 자녀나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남성보다 1년 이상 직장을 일찍 관두는 확률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는 독신 여성이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여성은 직장생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퇴직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보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2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 때 82만 원이라는 거죠. 이건 미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거보다 차이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2에서 64세 사이 처음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하는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20%가량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혼 여성은 퇴직연금 401k 있죠.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A 이 적립금이 현저하게 적었다고 합니다.